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온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어릴 적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면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봤던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사연을 보내니 설레기도 했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에는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이번에는 현실에서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공유하려고 해요. 어느 날,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죠. 아이가 생겨서 마냥 좋았는데 제가 임신 체질은 절대 아니었던 건지 몸이 마구 붓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잘 먹지도 못했는데 몸이 그렇게나 부었어요. 천만다행히 임신성 당뇨 그런 증상은 없었죠. 낳고 나서도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다만 이미 제 체중은 20kg이나 증가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저처럼 갑작스럽게 살이 쪄서 힘들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가 얼마나 당사자 스스로를 만드는지 말이에요. 저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자네도 옆에서 힘들겠지만 좀 잘 돌봐줘.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살 때문에 상처가 많았었어요. 어릴 때 철없는 애들이 수진이 보고 냄새 날 것 같다고 하고 아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이래저래 수진이가 상처가 많아서 더 예민해졌을 거야. 자네가 잘 좀 해줘. 어릴 때 저는 소화비만으로 왕따까지 당해. 정말 평생을 다이어트해가면서 몸을 유지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너무 달라져 버린 제 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찍어버리고 있었죠. 친정 엄마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시선을 줄 때도 정말 조심히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동서 하나로 해야. 아니 시동생이 동서. 둘 다 의사 아니야? 그러면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뭐 하라. 너 시댁 근처에서 얼쩡거린다. 아니, 걔는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어쩌면 그렇게 못나겠군요. 듣는 애가 다 열받네. 그거 진짜 정신머리를 얻어 팔아먹은 건지 배야? 아유.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날이 몰이라 하면 가끔 보는 게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아예 바로 옆에 자니까 아주 혼신을 본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위층에 살았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신혼집을 구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말이에요.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라며 돈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늘 부모님하고 살아왔으니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제게 새로 지은 집을 알아봐서 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저희 시부모님 위층 세대회사가 빠진 집, 그 집으로 갔어요. 잘 보이려고 고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혼자서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랑 정말 똑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성품도 좋으셨는지 많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 바로 위로 한 거예요. 시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요. 무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 위층에 살았고 동선의 부부는 시댁 옆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긴 거리였고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육가 휴직을 하고 있었고 동선에는 둘 다 의사 맞벌이 부부라서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랬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을 아주 푹 쉬게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몸 고생하지 않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아 그러니까 일절 밥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몸을 먼저 챙기는 거야? 그러니 부담이야. 그냥 분위기 풀기라고 제가 한국어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갖지 말고 와서 먹어. 우리도 편하게 생각해야지. 나에게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시부모님이 있고 내 곁에는 내게 주어진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호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내 불길한 마음도 솟구치게 했죠.
문제는 언제나 저녁 때 발생했어요. 혹시 형님이 물만 마셔도 살찔 거란 말 진짜인 걸까요? 내가 형님보다 배로 먹는 것 같은데 왜죠? 제가 쪄야 할 쌀을 다 형님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더 체중이 올라갔죠? 어쩌면 좋을까요? 동서가 걱정을 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동서는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형님이 기분 나빠하다면 정말로 미안해요. 처음에는 다른 척을 했는데 나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동서 하이빌 발언을 하더군요. 저를 놀리는 것 같아요. 형님, 당신과 나 그리고 동생. 남자들은 아이를 낳고 자기 관리 못할 때 제일 많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발언은 너무 선 넘었지 않나요? 저는 거기서 안 놀고 돌아와야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전날은 남편과 동생이 회를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뭐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로 시댁에 계셨어요. 제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그럼요. 어쩌면 그때 주방에 함께 있던 동서와 나 둘만 있었는데 동서가 다시 나한테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은 참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지만 저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는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을 너무나 가벼이 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선배들과 함께 있을 때 동서가 많이 용을 함부로 먹었지?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조금 기분 나쁜 기분이었지만 나도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동서가 내게 뭐라고 말할까요? 정색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거냐고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형님, 이러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게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화가 나서 동서한테 인신공격하면 동서가 내게 하는 말은 뭐예요? 희롱이라도 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아시나요? 동서가 뭔데 나한테 관여하고 내 몸에 대해 건드리고 동서가 뭘 보고 그랬어요? 동서가 날 보고 난 생각나서 그런 거죠. 동서 성형했다는 걸 숨겼다가 결혼했다가 동서의 과거 사진이 공개돼서 서방이 바람을 피웠을까봐 충격받았지만 우리 집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동서 남편을 속인 적은 없어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여기서 내가 성형한 얘기가 왜 나와요? 왜 내가 뭐 못할 말했어? 동서도 나한테 별걸 다 하는데 왜 나는 있는 사실 또 동서한테 말하면 안 돼? 동서 가만히 보면서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알아요. 공부만 하다가 사회성은 안 키웠어요. 동서는 얼굴을 고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났다는 정도였어요. 얼굴만 고친 게 아니라 몸매까지 고쳤던데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해서 동서 친구들이 단톡방에 서로 놀린 사진을 보여줬었죠. 거기에 당연히 동서의 과거 얼굴 사진과 몸매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살짝 보긴 했는데 정말 별로였더라고요. 그걸 알고서 시동생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속일 수 있느냐 하더니 난리를 피웠는데 그러다 다른 여자도 만나기까지 했어요. 정신 나간 놈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너가 재수 씨한테 이혼하자고 안 한 게 다행이야?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미친 놈이야? 형이 뭘 아냐고. 내가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형한테도 제 사실을 보여줬잖아. 솔직히 그게 사람 얼굴이냐? 나 진짜 무슨 유가 있고 사진 찍은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미인이라고 하고 그 여자가 자기 같은 여자 만나는 거 고마운 줄 알라고 하면서 나한테 명품을 얼마나 훔치고 가누었는지. 그래, 장인장후의 얼굴을 봐도 절대 그런 얼굴이 나올 유전자가 아니었는데. 이 자식이 지금 미쳤어. 주둥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말 가려서 안 해. 당장 재수 씨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려. 인마, 어디서 개소리야?
개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와이프가 성형한 것 가지고 정 떨어진다고 바람 피우는 시동생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시동생이 동서나 똑같은 인간들 길 만난 거라고 생각했죠. 둘 다 의사니까 서로 직업 보고 쇼인도 부부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렇게 쏘아붙이니까 동서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형님, 저는 같은 여자로서 형님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자의 여자 직원이 훨씬 많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걱정돼서 얘기를 한 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동서가 언제부터 그렇게 나를 생각했어? 나는 동서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꿈에도 몰랐네. 그런데 동서 듣는 사람이 싫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그만인 거야? 내가 처음에 동서한테 이런 걸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동서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동서 사회성이 그래서 어떻대? 친구는 있어? 참 걱정이다. 정말. 지도 않죠. 저는 동서한테 내 남편 간수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동서나 잘해라고 하고서 동서를 괴물 싫어요. 그 뒤로도 동서는 저한테 한 방 먹은 게 억울했던 건지 저렇게 깐족거리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무시해버렸죠. 동서가 적당히 말을 할 때마다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휙가버린다거나 하고 말이에요. 이렇듯 동서와 저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랬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내 자신을 되찾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게 서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현재는 그 어떤 도전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정말 힘들던 시기였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을 갖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텨내고 더욱 강해진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함께 지나온 그 어려움들도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함께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함께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말해도 그냥 있는 대로 말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말이야? 무슨 말인가? 결국 너는 최근에 사이가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내고 나오는 게 더 이상하잖아. 그럼 너는 맞다고 생각해? 코끼리가 나보다 샐러드를 덜 먹겠다니까 너가 임신했나 봐. 그럼 너가 임신했다는 거야? 동서와 동생은 동서가 임신하고서 다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상황은 이랬어. 동서가 산부인과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불어난 살로 인해 의사가 살 좀 빼라고 했거든. 동서 키가 163cm인데 임신 후에 체중이 880kg 후반까지 올라갔대. 처음에 동서가 급격히 늘어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쌍둥이를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는 한 명만 나왔대. 어쨌든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임신성 당뇨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체중 조절하라고 했어. 동서는 샐러드만 먹겠다면서 이모님에게 항상 샐러드를 부탁했어. 대판을 하더라. 동 혼자 먹는 거인데 다른 식구들은 안 먹는다며 말이야. 동서가 한때 이야기했던 샐러드만 네 그립다니까. 먹는데 살이 더 찐다라고 그 말을 했던 거 알아.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해돼. 샐러드를 무슨 양푼이랑 같은 크기의 그릇에 가득 먹는 거야. 동생이 코끼리 마냥 양푼 그릇에 샐러드를 가득 담아 먹어서 너무 우스꽝스러웠어. 처음에는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적절한 양을 주니까 그걸로 부족하다며 더 달라고 했지.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먹어도 된다며 자기와 부인의 그런 모습을 본 동생이 장난으로 말을 해서 그래서 코끼리조차 못 먹을 만큼은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이 정도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어른들 다
모여있는데 그 장면에 당황해서 나간 거였어. 시부모님이 삼합자들 속 소리시키고 따라 나간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밖에서 데리러 가려 한 거지. 근데 그러던 중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면 어떻게 아는 거냐고. 내가 틀려내요. 오빠가 일부러 말하는 거야. 형님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지 알면서 그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 코끼리처럼. 정말로 말할 거라고. 대체 언제까지 장난하며 괴롭히려 하는 거야. 아, 형수한테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 하얗게 하려고 생각한 것 때와 같이 아니야. 형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아이 낳고 체중이 늘었을 때 살찌면 남편이 바람을 스탠다드도. 동서가 산부인과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불어난 살로 인해 의사가 살 좀 빼라고 했거든. 동서 키가 163cm인데 임신 후에 체중이 880kg 후반까지 올라갔대. 처음에 동서가 급격히 늘어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쌍둥이를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는 한 명만 나왔대. 어쨌든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 임신성 당뇨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체중 조절하라고 했어. 동서는 샐러드만 먹겠다면서 이모님에게 항상 샐러드를 부탁했어. 대판을 하더라. 동 혼자 먹는 거인데 다른 식구들은 안 먹는다며 말이야. 동서가 한때 이야기했던 샐러드만 네 그립다니까. 나는 살을 뺀다고 난리를 치면서 아무것도 그만큼 힘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나는 살을 빼고 나서 자만심을 풀기 시작했다. 많이 생각해봐도 나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다고 느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어로 적힌 것을 읽어보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한글도 못 읽는다. 나는 화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화가 안 나게 얼굴을 했다. 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말이 다투하지 않았다. 동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동서의 가사 도우미 이모님에게 화를 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시어머니 생신을 위해 준비한 잔치를 엎어놓았다. 동서는 한 집애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왜 살을 뺀다고 하면서도 점점 더 살이 찌어가는 것 같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당연히 살을 빼는데 저지방 드레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 아줌마. 나의 시어머니랑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바로 말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제로 콜라를 사주니까 일반 콜라를 사왔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의도적인 거야? 정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들 연배이니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로 콜라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드레싱을 잘못 오셨나 봐요. 동생이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모님은 사과했지만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난 정말로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하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해요. 뭐? 나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그럼 뭐 해요?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사과해요. 그래도 그러신데 본인이 잘못하셨으면 제대로 사과해도 안 되겠죠. 아니, 어린 게 어른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가서 무릎을 꿇은다는 이모님을 말아야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부터 우리와 신랑이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가 난리를 쳐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아, 동서, 머리가. 언니, 죄송해. 한복을 찾아왔는데 왜 그런 신념을 끼나? 미안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 저희 아줌마를 불러달라 할 거라서 도와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소리치며 무릎을 꿇으려는 이모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동서가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고용주의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해. 대화가 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분노한 이유가 드레싱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상해서였다고 말했어요. 내가 오나요? 이거 뭔 관계인데
하고 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동서는 아이를 낳고 몇 시간 쉬고 학원을 운영하며 건강을 챙겼어요. 저도 항상 체력 관리에 신경 썼지요. 해당 글을 한국어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매우 가만히 있고 할기 정도로만 하려고 했지만 나는 가드를 세우고 올리고 준위를 해가며 동서와 정말로 격렬하게 싸웠어요. 당연히 너덜너덜해진 사람은 동서였죠. 양코피가 터져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는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상태가 굉장히 나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랑 게임을 벌일 거면서 동서는 나를 고소하고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자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너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얘야, 너도 찍어. 왜 내가 너에게 반말하는데? 아니야, 야, 너랑 나랑 고적 차이가 1살이야. 어디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형님 대여 해주니까 너 이거 폭행 당한 거 알아? 내가 너를 고소할 거니까 너도 고소해. 고소야. 마음대로 해. 고소 같은 소리를 하면서 앉아 있어. 얘야, 내가 한 짓이 정신 차린 것 같니? 나는 동서에게 맞서 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동서에게 고소를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그런데 괜히 오늘 시어머니 생신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너가 오늘 가사 도우미에게 한 짓 다 말해줄 거라고 하겠어. 대체 무슨 일이야? 중년 아줌마가 갑자기 달려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아, 무슨 일이야? 응, 아이고 큰며느리 괜찮아요. 작은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이고, 내가 이놈 그냥 마음이 덜컹거리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 그냥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의 이야기는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내릴 수 있는 동생과의 싸움을 매개하는 능력이 없어서 경비실로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해서 인터폰을 눌러도 경비실에 연결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굴릴 만큼 신속히 달려나가셨습니다. 맴돌다가 경비 아저씨도 얼마 후에 오셨습니다. 가사 도우미 이모님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던데요. 전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동생에게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이모님과 시어머니는 정말 친자매같이 근접한 분들이셨습니다. 제 친모도 이 사정을 아는 점에서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정말 가족같이 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한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시집을 가고 나서도 가사 도우미 이모님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고 남편과 동생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모님이 돌봐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정성 좋고 감사할 만한 분에게 동생이 정신이 나갔다니요. 기집애가 싹퉁머리 없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엄마의 남동생 정수 씨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두 분이 가사도와 미 이모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위치와 가정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시댁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나간 뒤에는 미 이모님과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신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앞치마를 매는 중에 열이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미 이모님이 제 손을 꾹 잡으셨고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미 이모님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 이모님의 지도 덕분에 우리 손주 상원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잘 생각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님이 새로 태어난 손주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사 도우민 미 이모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마음이 놓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모님 손 주입 씨를 3년 동안 그냥 봐주었어요. 하지만 원섭이가 이 친구에게 직접 돈을 냈다. 이모님이 오랫동안 시댁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는 당신 아들 내외가 놓아둔 빚을 이모님이 혼자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모님의 아들 내외는 자식을 떠나 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과 저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님이 죄책감을 느끼셨다며 나에게 쪽지를 줬다. 그 쪽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상해봐요. 이건 예상하기 어려운 거일 거예요. 쪽지에는 어둠이 있었고 명함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 명함의 주인이 동서의 상간남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다들 회식 때 나간 그날 이 얘기를 들었죠. 이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동서가 낳은 아이는 시동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스러웠어요. 우리는 가족 모두가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했었어요. 그날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이모님 방에 계시던 동안 동서는 시댁에 오는 길에 서류를 챙기기 위해 들어갔는데 시댁에 있는 사람들은 동서가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전화 내용을 듣고 난 후로는 서로 계속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듣기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한 이모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집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고 그 이후 그 인물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 녹음된 내용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야기 속 주인공인 동서는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혼란스럽고 갈등이 난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주인공들 간의 비밀과 갈등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가장이 욕심이 많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유전자를 확인했는데 혼자도 입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돈 욕심이 나서 그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당신이 아빠니까 양육비로 매달 얼마를 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의사로서 일을 잘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싶었죠. 그렇게 상황이 엉망이 됐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묵인하고 싶지 않았고 가장을 알렸어요. 그런데 가장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없는데 동생의 생신연회에 가서 상대방을 욕하고 난리가 났죠. 이후 파국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동생의 아이가 시동생에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뒤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결과적으로 시동생은 아이 양육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동생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제 지금 꼭 필요한 일이니 그 돈을 다 갚을 수 없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면 다 갚겠습니다. 아버님, 시간 좀 주세요. 우리 족집에서 이혼을 결정했지만 정말로 다 망가졌어요. 동서는 사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투자해줬고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다른 남자와 사이가 있었고 자식이 나타났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친정에서도 동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요. 유학을 보냈지만 공부를 게을리하고 늦게 졸업했어요. 동서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이 혼자 나가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이들에게 연락하셨어요. 동서가 불륜을 저질렀고 자식을 낳은 사실을 밝혔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고 동서는 저지르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나중엔 전화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이제 더는 그만해야죠. 그런데 아버지도 전화를 살펴보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셨어요. 가시의 행동과 발언을 처음으로 보았어요. 그럴 때 전화가 끊겼어요. 대체로 따라와서 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주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아이들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려는 거야?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싶어 하나요? 손님이 자신의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건가? 아니면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튼 친척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스피커폰을 통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숨겨질 수 없는 큰 혼란이 있었죠.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당신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대요. 솔직히 저도 전에 들으니 안타까운데
그렇다니까 아이가 외부에서 임신한 후 우리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엄마야, 이건 다 농담이야. 이런 사이다. 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요. 자신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지자 울어댕기는군요. 하지만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성품이 좋고 생각이 바르실 거로 보였어요. 그들이 딸을 잘못 가르쳤다면서 투자금을 빠르게 보냈어요. 반면에 동서의 부모는 아들인 동서에게 내용 설명서를 보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말한 대로 거의 호적을 팔 기세로 하시더라. 그와 함께 동서는 이혼 수령 기간에 자신의 남편이 아닌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모양이겠지?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걸어올 정도면 그렇다. 형님, 나 오빠랑 이혼할 수 없어. 나 오빠랑 결혼하면 정말 다시 갈 곳이 없어. 우리 부모님 보셨잖아. 나는 그 집에 발도 못 들어가. 그러나 나의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야?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형님, 내가 이전에 실수한 것들은 다 사과할 테니까 제발 형님이 도와주지 않겠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줘. 나는 남을 방해하려는 생각은 없어. 동서가 절대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너무 양심이 없어 보여. 난 동서에게 내 얼굴에 주먹을 날리던 건 모두 내 잘못이라고 했잖아. 나는 매우 무모했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대로 계속하자면 솔직히 고치기 멀었다고 생각해. 동서가 망나니처럼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단호히 하더라고. 어차피 기운만 빠질 거야. 무슨 차이가 있겠어? 결과적으로 동선과 난 분명 이혼하게 될 것 같아. 너와 내 가족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과 나의 잘못이야. 그게 너의 탓이야. 내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그런 거라고. 맞아, 내 말이 맞아. 어린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너도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해. 이젠 남이 된 동서가 자기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아이만 버려두고 혼자 도망쳐 나갔어. 이전에 살던 부모님은 시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더니 내가 간다고 했던 건지 물어봤대.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이에게 잘해준 적 없던 여자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어? 이젠 책임지는 엄마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삶을 살려면? 이제부터는 깨어져야 해. 내가 전해준 동서라는 사람에 대해 아마 개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안에서는 바가지를 씌워놓고 바깥에서는 바가지를 벗기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 시동생도 마찬가지야. 역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지. 그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남의 애한테 수치스러운 엄마가 되기보다 도망치지 말고 책임지는 엄마가 돼야 한다고 전해줘. 제대로 소리 질러버리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여러분, 오늘 저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